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항공교통 관제사들에게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들은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주도로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된 가운데 보수 진영 사이에서 주분할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일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정체되고 운전자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회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국은 대형 재난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종결 수순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 일부가 공화당과 타협을 택하면서부터인데요. 임시 예산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상원의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 8명이 연방정부 업무 중단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임시 예산안 처리엔 상원 100명 가운데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53명에 8명이 추가되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And in the very near future, we will be voting on a final package, a clean continuing resolution until January the 30th, and 3 bipartisan full-year appropriations bills. 이미 역대 최장 기록 35일을 넘어선 셧다운은 오늘로 41일째를 맞았습니다. 입장을 바꾼 야당 의원들은 중도파로 이른바 스냅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과 전국적인 공항 운영 차질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이외에 부처 예산안을 줄인 3건의 지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안에는 저소득층 식량 지원 예산 배정이 내년 9월 말까지로만 한정된 데다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So I cannot support the Republican bill that's on the floor because it fails to do anything of substance to fix America's healthcare crisis.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 종결 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 주까지 할 것을 민주당 측에 약속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하원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변수가 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밝힌 데 이어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에겐 미출근 시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무급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관제사들에겐 $10,000, 우리 돈 1,450만 원을 보너스로 권고하겠다며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셧다운 사태가 종료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 관제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교통 관제사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들에게는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셧다운 기간인 41일 동안 휴가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는 $10,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 주요 30개 공항에서 하루 기준 최대 40%의 관제사들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 미 전역에서는 2,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어제는 11,200편이 지연되는 등 정부 셧다운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혼잡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법안인 주민 발의안 50이 통과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둘로 나누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러거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주민 발의안 50이 농촌 지역에 불리하다며 시에라와 네바다, 리버사이드 등 35개 카운티를 해안 지역과 분리해 새로운 주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갤러거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해안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해안 출신 하원 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내륙 지역의 문제점들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의 노숙자 문제와 공공요금, 범죄 등 주요 사안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보수 정권을 지지하며 캘리포니아주 분리론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10,000건 이상 시도가 이어져 현재 2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와 인디애나주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와 인디애나주 포터 카운티 등지에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렸고 시카고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일리노이주 건의에서 한 운전자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오늘 아침 시카고 오크우드 블러바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도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시카고 오헤어와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는 폭설과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600건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학교는 지연 등교 또는 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설을 시작으로 올 겨울 11월부터 1월까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잦은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 전 서기 킴벌리 데이비스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상고를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5년 9월 데이비스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데이비스는 당시 법적 소송 끝에 피해 커플에게 총 $36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배상 무효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3월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데이비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한 뒤 최종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내려졌으며 대법원의 기각으로 2015년 합법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족용 SUV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기아 텔루라이드가 6년 만에 2세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한층 강화됐고 외형 치수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이번 신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텔루라이드. 가족용 SUV라는 찬사 속에 북미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기아차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세대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인한 성능의 균형으로 북미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2027년형 텔루라이드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신형 텔루라이드의 수직형 스타맵 라이트입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 디자인의 철학을 담아 새롭게 태어난 전면부는 빛으로 조각한 듯한 입체감과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And as you can see on the body side, you've probably seen or can walk around the vehicle, but it's got some very distinctive shapes. These almost faceted diamond shapes that are very crisp and clean. They're inspired by diamonds, which are the most beautiful and precious material in the world, but also one of the most durable. 신형 텔루라이드는 기존 모델보다 전장이 2.3인치, 휠베이스가 약 3인치, 전고는 1인치 더 커졌습니다. 덕분에 넓은 실내와 안정감 있는 기존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균형 잡힌 비율을 갖췄습니다. Yeah, I mean, it's mainly for the U.S. market. People here in the U.S., they like big SUVs, and so that's why the original was wildly successful. And while we've kept a lot of that same inherent size and imposing presence on the new one we've designed here. Large families that need space, that are active, that do things in the weekend, but also some U.S. customers that don't have families, they also like big vehicles, and so it can appeal to those people as well. 내부 역시 첨단 기술이 적용돼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넓고 수평적인 대시보드는 웅장함을 전달하고 감싸는 듯한 구조는 포근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이 안에 내부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특히나 그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사용성 중심의 어떤 그런 파트들을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런 스위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스위치 로드를 좀 더 물리적인 키에 가깝게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이 좀 강건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용량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위에다가 뭔가 짐을 얹거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고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형 텔루라이드는 전장과 전고가 더 커지면서 공간 활용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2열과 3열의 승하차 접근성이 개선됐고 썬루프 적용 모델의 경우 헤드룸이 최대 0.5인치 확대됐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이런 시트 부분들도 저희가 메쉬 소재들을 써서 이게 사실 시선적으로 조금 이렇게 트여 보일 수 있게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통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큰 뭔가 플라스틱 파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프트하고 슬림하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뒤에 앉은 사람들도 시야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사실 기본적인 수납 공간은 저희가 굉장히 최대치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곳곳에 그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걸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되게 작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제 2열에 이제 이렇게 시트를 세웠을 때 여기 딱 거치를 하면 뭐 야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뭐 사이즈를 재본다든지 그런 되게 디테일, 그 이스터 에거 같은 디테일들을 저희가 텔루라이드 라인업 중 엑스트림은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오프로드 특화 모델입니다. 엑스트림 실내에는 리어루드와 기아 최초 적용 소재인 포지드 카본이 더해져 프리미엄 감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텔루라이드에서 특히 엑스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포커싱을 했고요. 그랬을 때 좀 강인하면서 좀 압도되는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리어루드랑 그리고 리얼 포지드 카본이 적용돼서 좀 더 프리미엄 필을 느낄 수 있는 차입니다. 포지드 카본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최초 적용된 소재이기 때문에 좀 이 텔루라이드의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 소재입니다. 성능 또한 강인하게 돌아왔는데 최대 329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첫 출시 이후 미국 중대형 SUV 시장에서 매년 신기록을 세우며 기아차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만 대 이상 판매되며 동급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JD 파워가 실시한 2025 신차 품질 조사에서는 중대형 SUV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품질 경쟁력도 입증했습니다. The current Telluride is one of those interesting vehicles that has continued its sales growth every year since launch. Normally, they get to a point and start to drop down. Telluride continues to grow. And so what we're expecting is, in this case, working with our factory in Georgia to increase production and try to fill all the demand, because we think this new design is really going to, it's going to make people who own the current Telluride want the new one, and make people who have another brand
look at Kia in a different way. 2027년형 텔루라이드는 오는 11월 20일 LA 오토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디자인 변화는 물론 파워트레인과 각종 기능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SUV 시장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산악도로에서 교회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쯤 러너 스프링스 인근 주도로 330번 급커브 구간에서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대형 버스가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즉시 대량 재난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에 긴급 구호소를 설치해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버스에 탑승 중이던 36명 가운데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330번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지만 오늘 오전 다시 개통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급커브 도로와 내리막 경사 그리고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하린타운 등 LA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쯤 미드위셔와 베버리 힐즈, 커벌시티 지역 등 10만여 가구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신호등 작동이 중단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승강기 고립 신고도 다수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주말 낮 시간대에 정전이 발생해 식당과 카페 등 사업체에서 한때 영업이 중단되는 큰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력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만에 복구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추격시키며 세계 2위 항공모함 보유국이 됐는데요. 태평양과 인도양 등 먼 바다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입니다. 활주로 끝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이전 항공모함들과 달리 푸제남은 갑판이 평평합니다. 전기 자력을 이용해 비행기를 이륙 속도까지 밀어주는 사출 장치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륙과 착륙 활주로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비행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如果还有舰载机处于降落的状态，它们的飞行路线是互不干扰的，保证它的这种作战能力是一个持续的。 중국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망을 확보하는 1대1로 정책을 펼쳐온 시진핑 주석은 푸제남 취역식에 참석해 부대 깃발을 수여하고 사출 장치도 직접 작동시켰습니다. 试飞也是要有这种非常勇气啊，这个很了不起的，都是英雄。 중국이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태평양과 인도양 등 먼 바다까지 넓어졌습니다. 中国海军实现由近海防御型向远海防御型转型的标志性的武器装备。 원양 진출은 중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에 띄인 이른바 제1도련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이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게 항공모함을 통한 장거리 작전 능력입니다. 푸제남의 등장은 제1도련선을 돌파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중국은 당장 대만 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다에서 해상 통제력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那福建舰列装之后，我觉得首先它会成为南海的定海神针，南海巡航，设置越国家对我们的挑衅。 중국의 다음 항공모함은 사실상 무제한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또 오는 2049년까지 1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해 명실상부한 해양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유명 유적지 근처에서 차량이 폭발해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뿐 아니라 국제공항과 정부 청사에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불에 탄 채 창문이 깨지고 뼈대만 남은 차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인도 뉴델리의 유명 유적지 붉은 요새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한국산 소형 차량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연이어 차량 6대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 석 대도 불에 탔습니다. 지하철 근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 다쳤습니다. 폭발은 인근 건물의 창문이 흔들린 만큼 강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मेरे आगे गाड़ी चल रही थी कार कम से कम 1-2 फुट की दूरी पे थी उसकी गाड़ी में बम फटा जाने क्या था वो फटा था 17세기에 지어진 붉은 요새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국회의사당에서도 불과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연방 테러 수사 기관인 국가수사국까지 동원해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뉴델리 국제공항과 지하철역, 정부 청사에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알카에다 연계 조직을 이끌었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시리아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제재를 일부 유예하며 관계 회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이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알샤라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없이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백악관 측면 출입구로 입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오랜 내전과 제재로 폐허가 된 시리아 재건을 지원하겠다며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 줄여서 시저법의 제재를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저법은 시리아 정부와 군,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치로 시리아는 사실상 국제사회 경제협력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일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비밀리에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프리벤티브가 정자나 난자, 배아 단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금지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회사는 인체 대상 실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아랍에미리트 등 배아 편집이 허용된 일부 국가에서 실험을 추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유전자 편집 배아에서 아이가 실제로 태어난 사례는 단 한 건뿐인데요.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가 2018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의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새 쌍둥이를 공개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남학생이 폭발물을 터뜨려 96명이 다쳤고 지금도 수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와 함께 한 테러범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한국의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한 일부 게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간 무력 충돌로 약 20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차드 호수 인근 도곤치쿠 마을에서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세력이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민병대는 양측 간의 격렬한 충돌로 테러리스트 약 2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고 정보당국 역시 최소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는 2016년 이념 차이로 분열된 뒤 차드 호수를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놓고 지속적인 충돌을 벌여왔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이어진 이슬람 무장 세력 간의 분쟁으로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만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 오후 6시 옥스포드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모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항소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물을 마시기도 했던 정 장관은 1심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검찰은 각종 성명을 통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씨 황제 조사와 봐주기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같은 논란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과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사회적 파장.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교육 담당 검사들도 노 권한대행의 입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노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42개 지청 가운데 8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 조사, 이어진 봐주기 결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연판장을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역시 대검 지휘부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공개 반발도 없었고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냐는 비판 역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앙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겐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항소장을 냈어도 이는 유효하다며 사퇴한 정진우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을 주도한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는 수사팀의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1차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MBC와 통화에서 1차 수사팀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경로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뒤 모든 책임을 부인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러나 순직 해병 특검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통제와 지휘가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첫 기소입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가슴 장화 확보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 이용민 전 포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고 작전 상황을 몰랐다던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수해 당시 수중 수색 사진이 실린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포렌식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 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그가 수중 수색 관련 영상 뉴스 링크를 수신하고 사고 이후 부하와 통화해서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느냐고 묻는 등 수중 수색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삭제하려 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은 출석하기로 하면서 강제 구인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검 사무실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기로 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항명과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 포기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장관이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겨냥한 비판입니다. 또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영원히 삭제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피고인조차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라며 오히려 이들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겁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장애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차, 광고도 많이 하고 바깥에서 속에서도 막 로봇을 타고 같은 느낌을 주는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종류에도 플러그인, non 플러그인 종류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테슬라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루세드에서도 나오고 리비안에서도 나오고 럭셔리 앤드 머세디스 BMW에서도 나오면서 와이드 레인지로 볼 수 있는 전기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모델가 종류가 많지만 manufacturer 보시면은 어떤 manufacturer, for example, Chrysler는 벌써 모델 페이스가 30year, 5year로 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있고 머세디스는 요즘에 나온 하이브리드 펑션이 있고 레인지 로버는 first year 전기 펑션이 나옵니다. 이래서 2025년도에는 전기차든지 하이브리드든지 combination of 전기가 있는 컴포넌트 차는 아주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 키아를 볼 때는 이 ICCU 유닛 소프트웨어 키아 쪽에서는 EV9 아니면 현대 쪽에서 제네시스, 아이오닉에서도 이 ICCU 때문에 문제를 많이 보고 있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똑같이 리비안하고 루세드가 보는 malfunction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럭셔리 엔드로 가서는 머세디스도 전기차를 만든 지 지금 됐지만 새롭게 하이브리드 펑션이 나와서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가스에서 하이브리드로 왔다 갔다 할 때 트랜지셔널 컴포넌트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금액 주면서 차를 리스하고 새 차를 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문제를 느꼈다면은 곧바로 기록하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50마일, 100마일에 기록을 했든지 5,000마일, 10,000마일, 15,000에 기록을 한 거하고 차이점 되게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newer model, 전기 하이브리드를 사 놓으셨다, 리스를 했다 하면은 꼭 일찍 가서 수리 기록 만드시고 그 차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을 꼭 변호사비 안 내고 아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기차들의 문제들, 하이브리드 차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사용해서 보상을 받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